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일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사 정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 지구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맞습니다. 올 초에 흥행했던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과 아주 유사한데요.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작년에 흥행했던 오징어 게임처럼 나름 한류 열풍을 이끈 드라마였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 혹은 이미지 컷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라서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고등학교라는 설정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부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현재 날씨입니다. 부산에 108년 만에 이른 열대야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날짜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전인데요. 기사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태풍이 지나가서인지 저는 어제도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굉장히 덥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실까요? 다음은 부산의 과거 날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부산의 무더운 날씨가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더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날짜를 보면 202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과거에도 더웠고 현재에도 덥고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더울 거라고 예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부산은 최근 10년간 여름 기온이 오르고 있고 폭염이나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더운데 기온이 더 오른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부산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어떨까요? 제가 세계 각지의 기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7월 오후 3시경 나라별 최고 기온 분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덥게 느껴지시나요? 기온 척도와 함께 보면요. 주황색은 약 20도, 붉은색은 30도, 그리고 검붉은색 지역은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며칠 전이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지구 서반구의 7월 최고기온 분포를 나타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검붉은색 지역, 즉 기온이 40도 이상이 되는 곳을 아주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운 것도 못 참겠는데 심지어 영국에서는 20년 만에 가장 건조한 7월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한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연 기온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구의 기온이 증가하면 당연히 육지와 해양에서의 평균 온도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나 가뭄 또한 증가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 상승은 육지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또한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온이 1.5도씨 증가할 때와 2.0도씨 증가할 때를 비교한 자료도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기온이 2.0도씨 상승하게 되면 산호초의 대부분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식물이나 척추동물,
곤충 같은 경우에도 서식지를 상실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 보고서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그 결과로부터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정책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요 당시 보고서의 한국어판, 번역본인 셈이죠. 조금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주는 주된 원인,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테인, 프레온 같은 기체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기체들이 지구 표면에서 반사되는 적외선들을 흡수해서 다시 지구 표면 기온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효과를 온실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온실효과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존재합니다. 탄소순환을 고려해보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자연 상태보다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서 발명한 발명품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생각하고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팟이라는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친환경 제품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혁신이란 것이 늘 그렇듯 차별화가 중요하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썬팟을 소개합니다. 썬팟은 전통적인 해시계에서 디자인의 팁을 얻었습니다. 전통을 재해석해서 포터블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거죠. 태양을 저절로 따라다니는 해바라기 시스템은 그야말로 프레임 밖에서 탄생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물 온도를 분석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약간의 참을성만 있으면 어떤 온도의 물도 가능하죠. 대낮에 물을 올려놓으세요. 노을이 질 때쯤이면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썬팟의 생명은 휴대성인데요. 집에서 쓰다가도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캠핑, 낚시가 취미인 분들에게 딱이죠. 이제 태양만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 없이 어디서나 더운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썬팟을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에는 가스레인지나 전기포트 같은 것들을 다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 단계니까 점점 더 연구를 진행해서 효율을 높여간다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명품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힙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명품입니다. 바로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온실가스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우리는 소가 방귀로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이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1.5배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소 방귀를 모아서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 오랜 연구 끝에 힙스테이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힙스테이션은
소의 힙 라인을 고려한 우체공학적 설계로 단 1ml의 가스 누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소의 배설 과정과 방기 분출 타이밍을 연구해 흡입 오차 범위를 줄여왔죠. 이렇게 모인 소방기는 고농축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가스레인지로 연결되면 도시가스 대신 가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휴대용으로 출시된 자매품도 있는데요. 냄새만 참아낸다면 이보다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는 없을 겁니다. 이제 소방기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이 발명품은 어떻게 보셨나요? 메탄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는 조금 지독하겠죠. 환풍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발명품들을 개발하고자 했을까요? 사실 이 영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영상을 마저 시청해 보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거나 더 쉬운 것을 하거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이 발명품들은 사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지금 당장 실천하자는 환경부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구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기후변화뿐만은 아닙니다. 혹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현재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뉴요커라는 잡지에 투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DDT와 같은 살충제, 농약에 대한 생물학적 피해를 설명하면서 유독물질의 사용을 앞으로는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인데요. 책이 쓰여졌던 1962년을 생각해보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1963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69년 미국 의회에서는 DDT가 암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보고서를 채택했고요. 결국에 1972년에 가서는 DDT의 사용을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씩 소개해드렸는데 이 정도면 제가 준비한 주제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우선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17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17가지의 목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나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교육, 성평등, 일자리, 인간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중요한 목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네 번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인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유아,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 생태계 다양성, 빈곤, 불평등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 가치, 태도들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줄여서 ESD,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또한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개념, 목표, 방법들이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친숙한 분들의 언어로 이 내용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 일들의 결과로 그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문장이 조금 긴가요? 그러면 이분의 말씀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물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상통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도 발전이 가능하도록 현재도 발전을 시키자. 사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연이 너무 각잡스럽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이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과일. 우리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배움이 열려 있고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깨끗해지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지구.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난 깨끗한 바다에서 서핑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water pollution, overfishing, no. Let's get it. Bam!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생물과 건강한 살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국제사회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 살았던 지구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또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가 우리 모두의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만약 그러한 다짐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지금 우리 지구는 이라는 주제로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